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하남 출신 최종윤입니다. 네, 신영 우리 대한접시자 회장님께 제안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회장님 주요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교류협력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시죠? 네.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접시자사는 단순히 접시자로서의 임무뿐이 아니라 우리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 남북 교류협력의 허브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남북이 경색된 국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사례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83년도에 그 아웅산 테러가 있은 직후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우리가 큰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수해가 발생해서 북한 측에서 쌀하고 시멘트, 옷감 등을 준다고 제안을 해서 그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진행됐냐면 그해 말에 그게 9월인가 10월에 해가지고 최초 경제회담이 열렸고요. 저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최초로 85년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문제로 인해서 오이사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굉장히 경색된 많이 극단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으로 큰 수해가 나서 북한이 큰 수해가 나서 우리가 역으로 북한에 구울물자를 제공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해 말에 제 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례가 극단의 남북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남북 경제 국면을 타개한 경우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만 끊임없는 대화협력을 시도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추진을 통해서 이걸 깨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면 북한 적시입자사가 거부하는 것도 그래서 국제 적시입자 연맹을 통해서 조금 지원하는 게 있죠. 네. 스위스 프랑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한 우리 돈으로 4억 7천만 원 정도. 네. 그 마을 통합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개 정도의 마을에 근데 그 혜택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은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내역을 보면 대충 재난 이용 경감이라든지 뭐 물, 식수, 하수 같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게 작년에 확정이 되고 작년에 송금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 사업이 원래 올해 6월까지 하려다가 12월까지 좀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북한 적시자사가 직접 지원을 받는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시자연맹에 제안을 해서 사실상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방역과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방역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국제적시자연맹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 9월에 국제적시자연맹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공문을 보내서 북한에 그걸 전달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좀 회장님께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건강 안보 문제를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도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미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의대 교수들이 보면은 약초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천연산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 맞는 임상시험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 분야의 남북의 R&D 사업을 보건 분야 R&D 사업을 확대하면 신약을 빨리 만들 수도 있고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어서 그 수익으로 북한 의료 현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남북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R&D 사업을 확대하면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통일 비용의 한 4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장님 그렇게 예, 제가 5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 북한에서 나오는 의학 논문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였을 때 전체 논문의 35%가 천연물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 나중에 더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약 개발과 더불어서 전번에 제가 복지부 감사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 의료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제안했고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제 적십자사도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예. 대한 적십자사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답변은 나중에 조금 이따 듣는 아, 걸로 예,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건강증진개발원장님. 네. 저 뵌 거 기억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여기 이제 건강증진개발원에 보면 금연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뭐 금연교육도 하고 여기 또 운영하는 게 뭐냐 금연 통합 정보 시스템을 네.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인데 지금 니코틴 보조제라든지 금연 보조제를 성인들한테도 지급하고 네. 기존에는 학교 예방 사업에서 지급을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선에서 그것이 금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 중단하면서 됐는데 성인들에게 지급된 거는 실태가 다 파악이 되는데 네. 그 청소년들의 지급되는 파악이 잘 안 돼요, 이게. 그 실태가 어떤지 좀 파악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북한을 우리가 보통은 의료가 붕괴되어서 저희보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학의 연구면에 있어서는 북한은 의료 연구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70년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연구만 잘하면 10개 정도의 노벨상이 나올 정도의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중국의 여의사가 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이 치료제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듯이 북한에서도 이미 개발된 그러한 치료제가 결핵 치료제 포함해서 이 관절염 치료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쓰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의 기술로 빨리 받아서 개발을 한다면 10년 걸릴 신약 개발이 5년 안에 끝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보통 통일이 되었을 때 5년간 보건의료 비용으로 들어갈 약 40조 원의 돈이 그러한 지식 재산권으로 전 세계에 저희가 그걸 팔았을 때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